안녕하세요. 핵심 온라인 응급 초음파 코र्스 과정에서 호흡곤란에 관련된 강의를 맡게 된 중앙보훈병원 응급의학과 정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호흡곤란은 응급실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게 되는 환자의 주증상 중 하나입니다. 본 강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호흡곤란 상황에서 수행하는 현장 진단 폐초음파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서 빠른 진단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시행되는 블루 프로토콜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폐초음파를 시행하였을 때 보이는 정상 소견과 이상 소견들 중 중요한 몇 가지 파인딩에 대해 각각 공부하고 이러한 소견을 종합하여 환자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슬라이드에 나오는 초음파의 몇 예시는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흉부초음파 복합표적 전문과정 서치의 강의 내용을 차용하였고 그 외의 것은 출처를 명기하였습니다. 호흡곤란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장기는 폐입니다. 오늘 공부할 폐초음파를 보는 탐촉자는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커빌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면 흉막과 같이 가까이 있는 구조물을 더 좋은 해상도로 볼 수 있게 되고 커빌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면 깊은 곳의 구조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려는 목적에 맞는 탐촉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탐촉자를 골랐다면 이러한 탐촉자를 환자의 어느 부위에 대고 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폐를 검사하는 프로토콜 중에 리텐슈타인 선생님이 고안하신 블루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블루 프로토콜에서의 블루는 베드사이드 렁 울트라사운드 인 이머전시의 약자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시행하는 현장 폐초음파 프로토콜로 폐 전체가 아닌 한 폐하에서 3곳을 지정하여 빠르게 환자의 올바른 진단에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3곳 중에 2곳은 폐의 전면부를 담당하고 한 곳은 후측면부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응급 환자들의 대부분은 수파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가슴에 양손의 검지손가락을 붙이는 모양으로 손을 포개고 손끝이 스터넘에 닿도록 하고 손날은 클라비클에 놓이도록 환자 가슴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때 환자의 머리 쪽, 즉 위쪽에 있는 손에 3번째, 4번째 손가락이 갈라지는 지점을 어퍼 블루 포인트, 다리 쪽, 즉 아래쪽에 있는 손의 손바닥의 중심을 로어 블루 포인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어 블루 포인트 지점에서 수평을 그리며 내려와 포스테리어 엑실러리 라인과 만나는 후측방 지점을 플랩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플랩스는 Posterior End Wall Lateral Alveolar End Wall Pleural 신드롬의 약자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폐의 컨솔리데이션과 플루랄 이퓨전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블루 프로토콜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 블루 포인트와 로어 블루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손을 포개서 환자의 가슴에 가져다 놓습니다. 위쪽 손의 손날이 클라비클에 닿도록 하고 손끝은 스터넘에 닿도록 합니다. 이때 위쪽 손의 3번째, 4번째 손가락의 분기점이 어퍼 블루 포인트가 되고 아래쪽 손의 손바닥의 중심이 로어 블루 포인트가 됩니다. 로어 블루 포인트가 어퍼 블루 포인트와는 다르게 3번째, 4번째 손가락의 분기점이 아닌 손바닥 가운데로 지정된 이유는 좌측 가슴에서 블루 프로토콜을 시행했을 때 로어 블루 포인트가 심장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탐촉자를 옮겨서 또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신체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손바닥의 가운데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아래쪽 손의 손날 부분이 대략 다이아프람이 있는 서늘하고 기준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퍼, 로어 블루 포인트는 중력에 반대되는 방향의 폐를 검사한 것입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흉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공기는 가슴 위쪽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기흉을 빠르게 검사해낼 수 있습니다. 폐의 플랩스 포인트는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폐의 후면을 볼 수 없는 상태로 후 측면을 통해 폐의 디펜던트 포션을 보고자 하는 곳입니다. 콘솔리데이션이나 플루랄 이퓨전은 주로 폐의 바닥면에 생깁니다. 로어 블루 포인트에서 수평으로 내려와 포스테리어 엑실러리 라인까지 내려와서 만나는 지점을 플랩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초음파의 끝이 스터넘 쪽을 향하도록 치켜 올립니다. 환자가 수파인 포지션에서 만약에 술자를 도와줄 수 있다면 최대한 아래쪽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잠시 이쪽 팔을 왼쪽 어깨에 얹어주세요 라고 하고 몸을 좀 더 당기게 되면 포스테리어 엑실라리 버인보다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위치한 초음파를 최대한 아래쪽에서 스터넘 쪽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이 보이지가 않으면 늑간 하나씩 내려가게 되는데 늑간 한 개를 내려가면 익스텐디드 플랩스 포인트, 두 개를 내려가면 슈퍼 익스텐디드 플랩스 포인트라고 명칭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어떤 파인딩이 보일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게 될 파인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bad sign, long sliding, A line, long point, multiple B line, consolidation, shred sign, tissue-like pattern, pleural effusion.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탐촉자를 롱기튜디널하게 두게 되면 갈비뼈의 진행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되고 탐촉자 아래로 갈비뼈의 수직면이 보이게 됩니다. 초음파가 갈비뼈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비뼈의 바깥 음영을 보여주게 되고 그 아래에 포스테리어 쉐도잉이 생기게 됩니다. 갈비뼈로 가려지지 않은 공간에는 흉막이 아래에 보이게 됩니다. 초음파는 공기 또한 투과하지 못하고 반사되기 때문에 흉막에서 반사를 일으키며 하얀 선으로 흉막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이 마치 날개를 펼친 박쥐 모양 같다고 해서 bad sig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폐 초음파를 시행할 때 내가 제대로 흉막을 보고 있다는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bad sign을 알고 흉막을 확인했으니 흉막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위와 같은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소견은 흉막이 숨을 쉬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흡을 할 때 비세랄 플로라와 파리에탈 플로라가 서로 인접한 상태에서 미끄러지게 되면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즉, 렁 슬라이딩이 있는 경우 뉴모소락스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흉막 아래에 여러 지층이 쌓인 것 마냥 동일한 두께로 하얀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폐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폐는 정상적으로 공기로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미 흉막에서 반사되어 나갑니다. 이때 흉막과 초음파 탐촉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반사가 반복되면서 흉막과 수평을 그리는 아티팩트를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A라인입니다. 정상적인 폐가 공기로 차 있기 때문에 생기는 동일한 간격의 수평선이며 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고 흉막 아래가 공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렁 슬라이딩과 A라인을 함께 보여줄 때 이것을 노멀 렁 패턴이라고 합니다. 렁 슬라이딩이 없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렁 슬라이딩의 유무에 대해서 M모드를 적용하여 렁 슬라이딩에 의해 유발되는 seashore 사인, 렁 슬라이딩이 사라진 경우 보이게 되는 스트라토스피어 사인 혹은 바코드 사인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직관적으로 눈으로 잘 보이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환자에게 블루 포인트 중 로어 블루 포인트에 탐촉자를 적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배트 사인, 렁 슬라이딩, A라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를 흉벽에 놓게 되면 늑골이 있는 부분과 늑골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 소견을 배트 사인이라고 합니다. 박쥐의 날개, 그리고 배 부분. 이것은 올바르게 흉막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것으로 폐 초음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외상 환자에게서 피하 기종이 있거나 할 경우 흉막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E 라인을 B 라인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폐 초음파를 해석하기 어려울 경우 항상 기본인 오리엔테이션인 배트 사인을 찾고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추후 이야기될 B 라인 등은 모두 흉막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루라를 올바로 찾지 못하는 경우 다른 파인딩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A 라인을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촉자 그 원리의 특성상 초음파 탐촉자는 흉벽과 퍼펜디큘러하게 놓는 것이 좋습니다. 흉벽과 같은 간격으로 흉막이 보이고요. 흉벽과 흉막과 같은 간격으로 하얀 선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라인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폐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폐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정상적인 아티팩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폐 흉막이 움직이는 렁 슬라이딩 소견을 보겠습니다. 뎁스를 쭉 낮춰주시고요. 아까 있었던 배트 사인을 확인을 합니다. 렁이 보이시죠? 흉막이, 플루라가. 자,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흉막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보기 위해 숨을 크게 한번 쉬어주시겠어요? 네, 내쉬어주시고 평소처럼. 네, 이런 식으로 흉막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숨을 멈춰 보겠습니다. 숨을 잠깐 멈춰 봐 주시겠어요? 네. 흉막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막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뎁스를 낮추고 보시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렁 슬라이딩이 있다면 뉴모소락스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뉴모소락스이면 렁 슬라이딩이 사라진다는 말과 같죠. 그런데 거꾸로 렁 슬라이딩이 없다면 뉴모소락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렁 슬라이딩이 없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에임니아 상황이라던가 너무 깊숙하게 삭관이 되어 좌우 메인 브론쿠스 중 한쪽을 골라 인투베이션이 되어 다른 쪽은 에어레이션이 되지 않거나 그 외에도 폐가 몇 군데에서 어디전이 되어 있거나 COPD, 에스마가 심한 경우에서도 렁 슬라이딩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양쪽 립 사이에 좌측은 렁 슬라이딩이 보이고 우측은 렁 슬라이딩이 보이지 않는 소견입니다. 이러한 지점을 렁 포인트라고 합니다. 렁 포인트는 비세랄 플루라와 파리에탈 플루라가 떨어진 곳이 초음파로 직접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만약 이 소견을 확인된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뉴모소락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텐전 뉴모소락스가 매우 심하게 온 경우 이너 플루라의 디태치먼트가 너무 심해서 렁 슬라이딩이 보이지 않아 렁 포인트를 찾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임상 증상이 좋지 않을 때 렁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보내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기만 들어차 있던 폐 공간에 공기가 점차 줄어들고 워터 컴포넌트가 많아지게 됩니다. 간질 부종의 경우 서브플루랄 인터로뷸라 septum이 두꺼워지고 주위는 아직 알베올라 가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초기 폐렴의 경우에도 플루이드로 채워진 일부의 폐포가 공기로 채워진 폐로 둘러싸인 상태입니다. 렁 워터가 증가하거나 인터로뷸라 septum이 이데마터스하게 해지게 되는 경우 초음파 빔은 기포로 이뤄진 사면체 안에 갇힌 플루이드와 만나
플루이드 안에서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서 연속적으로 사운드 웨이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트랜스듀서로 보내게 되죠. 이를 받아들인 초음파 기계는 화면에 작고 촘촘한 간격의 아티팩트를 만들어내게 되고 마치 레이저 빔처럼 흉막에서 시작해서 버티컬한 방향으로 초음파 화면의 끝까지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B라인이라고 칭합니다. B라인은 공기 함량이 감소하고 폐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B라인의 숫자도 증가하게 되는데 3개 이상의 멀티플 B라인이 보일 때 B를 대문자로 표기하게 되며 패솔로직 파인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B라인은 비세랄 플루라와 파리에탈 플루라가 서로 붙어 있으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뉴모소락스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블루 프로토콜과는 다른 방법으로 폐야 전측면부를 8개의 구역으로 나누게 될 때 한쪽에서 2구역 이상에서 그리고 양측 폐야에서 모두 멀티플 B라인이 관찰될 때 디퓨즈 인터스티셜 신드롬이라고 하며 이때는 허트 페일리어로 인한 풀모나리 이데마는 아닌지 포커스드 카디악 울트라사운드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는 이젝션 프랙션은 괜찮은지, LV가 커져 있지는 않은지, RVC 플랫소라가 있지는 않은지 등 관찰해야 되며 나아가서는 도플러를 통한 다이어스톨릭 펑션을 평가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폐렴 같은 것이 진행하며 점차 염증성 및 화농성 플루이드가 공기를 밀어내고 폐포를 채우게 되면 렁은 솔리드하고 호모지너스한 피처를 띠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기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 빔은 콘솔리데이션을 관통합니다. 하지만 에어레이티드 되어 있는 렁과 인에 만나게 되고 거기서 불규칙한 접합면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컨솔리데이션이 있는 렁은 공기를 잃게 되면서 일레귤라한 모습으로 폐 초음파에 보이게 되고 그 주위에 있는 폐는 아직 에어레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빔을 반사합니다. 따라서 하얗게 선을 남기는 모습으로 초음파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컨솔리데이션의 모양 자체가 일레귤라하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끊어진 모양의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마치 갈기갈기 찢어놓은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소견을 슈레드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콘솔리데이션의 범위가 커져서 에어가 닿는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면 전체적인 폐의 실질이 이렇게 간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된 폐는 티슈-라이크 패턴을 보인다고 하고 간과 비슷한 모양을 띈다고 하여 헤파티제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오른쪽 동영상에서 보이는 것은 티슈-라이크 패턴을 띠는 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얀 점들이 나뭇가지 모양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폐가 아직 에어레이션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다이나믹 에어 브론코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소견은 폐 초음파에서 폐렴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플루랄 이퓨전은 하이포에코익한 양상으로 플루이드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수파인 자세에서 아래쪽에 고이게 되므로 플랩스 포인트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흉수의 양이 많아서 폐가 아텔렉타시스가 되어 있는 양상이라면 소라센테시스를 해주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흉수에서 무언가 떠다니는 양상이 보이는 플랑크톤 사인이 보이거나 셉테이션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흉수의 성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 CT보다 초음파가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렁 슬라이딩과 프로파일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해 봅시다. 렁 슬라이딩이 있는데 양폐하가 멀티플 B라인이 보인다면 양측의 폐의 워터 컴포넌트가 증가한 경우죠. ARDS의 경우도 있겠지만 심장 문제로 발생한 풀모나리 이데마는 아닌지 심장 초음파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렁 슬라이딩도 있고 A라인이 보이는데 호흡곤란이라면 플러스 포인트를 확인해서 플루랄 이퓨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량의 이퓨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고요. 심한 티슈-라이크 패턴을 혹은 슈레드 사인 등이 보인다면 뉴모니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플래스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COPD나 에스마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풀모나리 엠볼리즘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RV 딜라테이션이 있는지 혹은 DVT 확인을 해보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렁 슬라이딩이 사라진 상태를 고려해보죠. 렁 슬라이딩이 사라진 상태에서 양측에 모두 B 라인이 보인다면 ARDS, 뉴모니아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렁 슬라이딩이 사라졌는데 그곳에 A 라인이 보인다면 기흉 문제가 아닌지 렁 포인트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서 폐초음파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것이지만 실제 환자 케이스에 접근할 때는 폐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번들로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중환자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응급 중환자 영상학회 흉부 초음파 심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크샵을 통해 더 심도 있는 강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이미 임상 경험이 많으신, 그렇지만 초음파에는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도 보게 되신다고 생각하니 맺은 말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음파를 공부할 때 인상 깊게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의 퀄리티 어슈어런스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보다가 임상적인 평가하고 일치하지 않는 초음파 이미지에 직면을 했을 때 초음파 훈련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임상적인 평가가 초음파 결과를 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포커스의 결과는 임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임상적 판단을 보완해야 되는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이미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초음파를 배울 때 더 해당됩니다. 이러한 불일치에 직면했을 때 클리니컬 임프레션이 더 정확하고 초음파 해석이 아직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음파 검사의 특성상 검사자의 경험에 따라 검사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자세로 점차 초음파의 경험을 쌓아 나간다면 점차 여러분의 클리니컬 임프레션을 보완하는 데이터를 포커스가 제공할 것이고 애매하거나 불일치하는 검사 결과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환자를 살리는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흡곤란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폐초음파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블루 프로토콜과 프로토콜을 적용하였을 때 볼 수 있는 폐초음파의 소견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진단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음파를 활용하면 중환자의 상태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초음파의 경우 시술자에게 의존성이 크게 작용하므로 충분히 훈련하고 경험을 쌓으셔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폐초음파는 다른 초음파에 비해 적용이 간단하고 이 때문에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단 호흡곤란뿐만 아니라 삽관이나 중신정맥관 삽입 등의 시술 이후 렁 슬라이딩 여부를 확인해 보거나 안전한 흉관 삽입을 위한 위치 선정 등 여러 가지 쓰임새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용하게 활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중앙보훈병원 응급의학과 정의기였습니다.